판 구조론에 의하면요, 판의 운동의 원동력은 멘틀의 대류라고 했죠. 멘틀이 대류하는 이유는 연약권 내에서의 방사성 원소의 분결하고요, 멘틀 상하부 깊이에 따른 온도 차이에 의해서 멘틀이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요. 이때 멘틀의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곳은 상승하는 기류가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은 하강하는 기류가 발생을 한다고 했어요. 이건 뭐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상승부에서는 발산경계, 해령이 형성되고, 하강부에서는 해구, 소멸경계가 형성된다라고 했죠. 멘틀 대류를 따라서 연약권 위에 놓여 있는 판은 상대적인 운동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이때 판의 경계에 화산활동이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설명은 할 수 있지만, 판의 경계가 아닌 판 내부에서 일어나는 대규모의 화산활동 등은 설명할 수가 없었죠. 판 구조론에 의하면 멘틀의 대류는 분명히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되고요, 멘틀의 대류 외에도 판을 이동시키는 힘들이 판 자체에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령 발산 경계에서는요,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새로운 판이 형성되죠. 이 새로운 판이 기존의 판을 밀어내는 힘으로 나타나고요. 해구 섭입 경계에서는요, 해양판이 중력을 받아서 해구로 침각이 일어날 거예요. 이때 침각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요, 일반적으로 판의 이동 속도는 섭입대의 유무에 따라서 빠르고 느릴 수가 있겠네요. 섭입대가 있는 경우는요, 기존의 판을 당기는 힘도 작용하기 때문에 판의 이동 속도가 빨라야 되고, 섭입대가 없는 판 같은 경우는 기존의 판을 당기는 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판의 이동 속도가 느릴 거예요. 또한 섭입대가 있을 경우도요, 섭입대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만큼 기존의 판을 잡아당기는 힘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판이 이동을 한다. 판이 빠르게 이동한다는 것은 해령에서의 새로운 판의 생성, 즉 확장이 그만큼 빠르고 크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 또한 되는 거죠. 섭입대 유무에 따른 판의 이동 속도를 남아메리카 판과 오스트레일리아 판을 가지고 설명할 텐데요. 남아메리카 판 같은 경우는요, 해구가 존재하지 않아요. 해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존의 판을 당기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반면에 오스트레일리아 판은요, 해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구에서 침강하면서 기존의 판을 당기는 힘이 작용을 했겠고, 따라서 남아메리카 판보다 오스트레일리아 판이 이동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판 구조론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는요, 발산 경계인 해령에서 판이 생성돼서 수렴형 경계인 해구에서 판이 소멸되는 것까지는 설명이 잘 돼요. 그리고 해구에서 마그마의 분출에 의한 일본 열도 등도 설명이 가능한데, 판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하와이 열도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화산 활동에 의한 화산섬인데 판 구조론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가설이 등장을 했어요. 1960년대 때 윌슨은요, 지각 하부에 마그마의 통로인 플룸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이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하와이 열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가설을 세웠어요. 이때 이 플룸이 지피몬과 만나는 지점을 열점이다라고 명칭을 했고요. 오랜 기간 동안 과학자들은요, 지각의 연료량을 측정했고요, 지진파 단층 촬영법을 통해서 멘틀 내부의 움직임을 연구해왔고요, 지진파의 속도의 차이를 통해서 지구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를 분석해서 지구 내부의 온도 분포를 영상화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이제 통해서요, 멘틀과 외계 경계에서는 상승하는 고온의 상승류가 나타났고, 또 지표면에서 하부 멘틀로는요, 하강의 저온 하강류가 발견이 된 거죠. 이때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멘틀 물질 덩어리들을 플룸이라고 하고요, 이 플룸에 의한 구조 운동을 플룸 구조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상승하는 플룸을 뜨거운 플룸이라고 하고요, 하강하는 플룸을 차가운 플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가운 플룸은요, 수리면 경계에서 섭입된 판의 물질이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경계부에 쌓여 있다가
밀도가 커지면서 멘틀과 핵의 경배까지 가라앉아 형성된 차가운 하강류를 이야기하고요. 이때 상승하는 플룸을 뜨거운 플룸이라고 하고요. 하강하는 플룸을 차가운 플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차가운 플룸은요, 수려면 경계, 그러니까 해구에서 침강한 해양 지각이 섭입대를 따라 부분 용융이 되겠죠. 이 용융된 물질이요, 가라앉게 돼요. 가라앉다가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경계에 쌓이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된 이 차가운 용융 물질이 하강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강을 하게 되면 이때 형성된 하강류가 차가운 플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뜨거운 플룸은요, 차가운 플룸이 멘틀의 최하부에 도달하면 온도 교란이 일어나게 돼요. 온도 교란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버섯구름 형태의 모양으로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때 상승류에 의한 부분적인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지점을 열점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뜨거운 플룸이 상승을 하면서 판 내부에도 존재하고 판 경계에도 존재하는 이러한 화산섬들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뜨거운 플룸이 상승해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아래에 마그마가 생성된 곳을 열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열점을 통해서 하와이 섬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점은요, 그 위치가 거의 고정된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열점 위를 판이 이동을 하면서 화산 섬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판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화산섬이 나란하게 배열을 하겠죠. 이때 열점을 기준으로 멀리 있는 화산섬이 가장 나이가 많은 섬이 되는 거고요. 열점 바로 위에 생성된 화산섬이 가장 나이가 어린 화산섬이 되겠죠. 이렇게 나이가 적은 화산섬에서 나이가 많은 화산섬의 방향으로 판이 이동을 했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판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또한 화산섬과 열점 사이의 거리를요, 화산섬의 나이, 즉 생성 시기로 나누면 판의 이동 속도도 알 수가 있어요. 하와이 열도의 생성을 보실 거고요.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여 지표와 만나는 지점 바로 아래에 마그마가 생성된 지점 열점이 되는 거죠. 열점은 지금 현재 고정된 상태고, 그 위에 하와이 섬이 0.7 백만 년 전에서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섬이 돼요. 그리고 5.1 백만 년 전에 카우아이 섬이 형성이 이미 되었고요. 이때 가장 오래된 섬으로부터 현재의 섬까지를 이제 배열하게 되면 이때의 이 열도가 생성된 판의 이동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열도를 따라서 태평양 판의 이동 방향이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섬들과 섬들 사이의 간격, 혹은 섬들과 열점 사이의 간격, 그리고 생성 시기를 나눠주면 판의 이동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앞으로 하와이 섬은요,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할 거고, 그 아래 지금 현재 고정된 열점 위에는요, 새로운 화산섬이 생성이 될 거예요. 판의 이동의 원동력, 판의 경계에서의 지각 변동 뿐만 아니라 판의 내부에서의 대규모 화산 활동 등을 판 구조론과 플룸 구조론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멘틀의 대류, 플룸에 따른 대규모 운동 등은요, 판의 원동력으로 설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판 구조론에 의하면 해령에서 판이 생성돼서 해구에 소멸되기 전까지, 그리고 판의 섭입 전에 수평 운동과 섭입 과정에서의 수직 운동을 잘 설명해 줬고,
플룸 구조론은요, 섭입된 이후에 지구 내부에서의 변화, 그리고 판 구조론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열점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하와이 열도를 설명해 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판 구조론과 플룸 구조론은요, 지구의 표면과 지구 내부에서의 끊임없는 열 에너지의 전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었던 거죠. 멘틀 대류에 대한 설명. 연약권은 액체 상태로 대류가 일어난다. 연약권은 액체 상태가 아니라 고체 상태가 되는 거고요. 멘틀 물질이 부분 용융되어 있어서 유동성 있는 고체 상태. 하지만 대류가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판을 이동시키는 힘은 멘틀 대류밖에 없다. 멘틀 대류뿐만 아니라 플룸 구조 운동도 있고요. 해령에서는 밀어내는 힘, 그리고 해구에서는 섭입하면서 판을 잡아당기는 힘도 존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판이 갈라지면서 해령이 생성된다. 그렇죠? 멘틀의 상승부에서는 해령이 생성이 되고, 하강부에서는요, 해구가 생성되고요. 섭입대에서 침강하는 판이 기존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한다. 섭입대는 해양판이요, 중력을 받아서 침강을 하면서 기존의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 여기서 판을 밀어내는 힘은 발산 경계인 해령에서 나타나는 힘이 되는 거고요. 판을 이동시키는 힘을 나타낸 것이다. 판을 이동시키는 힘. A와 B에 해당하는 힘을 쓰시오. A는 발산 경계 해령, B는 수렴 경계 해구가 되는 거죠. 발산 경계 해령에서는요, 판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는 거고, 해구에서는 기존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겠죠. 플룸 구조론에 따른 지구 내부의 운동을 나타냈고요. A와 B 지역에서 형성된 플룸의 종류를 쓰시오. A는요, 해양판이 섭입되어 만들어진 차갑고 밀도가 큰 물질이 외액 쪽으로 가라앉으면서 형성된 차가운 플룸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B는요, 멘틀과 외액의 경계 부근에서 뜨거운 물질이 상승하면서 형성된 뜨거운 플룸이 되는 거고, A, B 지역 중 열점이 생성될 가능성이 큰 곳은요,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면서 멘틀 물질이 용융되어서 형성된 B의 열점이 생성될 가능성이 큰 거죠. 플룸 구조론에 대한 설명. 판에 섭입하는 경계는요, 차가운 플룸이 형성된 곳이죠. 아시아 지역은 해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즉 섭입 경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플룸 하강류가 발달된 거고요. 뜨거운 플룸이 형성되는 지역은 지진파의 속도가 주변 물질보다 느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진파는요, 주변보다 온도가 높은 지역은 느리고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지역은 전파 속도가 빨라지게 돼요. 열점의 위치는 거의 고정돼 있죠. 변하지 않는다. 열점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섬의 나이는요, 많아져야 돼요. 열점에서 새로운 화산섬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화산섬이 판의 이동에 따라서 열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열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화산섬의 나이는 많아진다. 판 내부의 대규모 화산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플룸 구조론이 되는 거죠. 멘틀 대류는요,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을 잘 설명할 수 있어요. 반면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화산 활동은요,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판 내부의 대규모 화산 활동은 플룸 구조론 중에 뜨거운 플룸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열점에서 생성된 하와이 열도를 나타낸 것이다. 열점은 뜨거운 플룸이 지표와 만나는 지점 아래에 마그마가 생성된 곳을 열점이라고 하고요. 열점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열점 위에 새로운 화산섬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A, B, C, D 중 열점의 위치를 쓰시오. 열점의 위치 A. 가장 나이가 많은 화산섬은요, 열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D.
현재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화산섬은 열점 바로 위에 있는 하와이 섬이 되는 거고요. 지구 내부의 플룸 구조를 나타냈고요. 하와이, 타히티, 그리고 대서양 중앙 해령, 아프리카 일국대 등은 뜨거운 플룸이 생성되는 곳이고요. 반면에 일본의 해구, 그리고 동태평양은요, 차가운 플룸이 형성되는 곳이 되겠죠. 1번 남태평양에서 형성된 플룸의 종류는, 남태평양은 하와이 타히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뜨거운 플룸이 되는 거고, 2번 차가운 플룸은 해양판이 섭입되어 만들어진 차갑고 밀도가 크기 때문에, 큰 물질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외핵 쪽으로 가라는 거죠. 외핵 쪽으로. 일반적으로 플룸 상승류가 형성되는 지구 내부의 위치, 플룸 상승류는요, 일반적으로 멘틀 최하부하고요, 외핵의 경계면 부근에 형성됐어요. 그래서 외핵과 최하부 멘틀 경계. 플룸의 상승류와 하강류는 일반적으로 상부 멘틀 내에서 일어난다. 상부 멘틀이 아니라 전체 멘틀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해양판은 해구의 섭입대를 따라 계속 침강하여 멘틀과 핵의 경계까지 도달한다. 해양판이 계속 침강하는 건 아니죠. 해양판이 침강을 하다가 중간에 한 대략 670km 정도의 침강한 물질이 축적이 되었다가요, 하강류에 의해서 멘틀과 핵의 경계까지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3번 지진파의 속도는 플룸의 상승류가 있는 지역보다 하강류가 있는 지역이 빠르다. 지진파는요, 온도가 높을 때는 느리고요, 낮을 때는 빨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승류라는 거는 온도가 높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고, 하강류는 온도가 낮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강류가 있는 지역이 더 빠르겠죠. 4번 열점은 플룸 상승류가 있는 곳에서 생성이 된다. 그렇죠? 플룸 상승류가 있는 지역의 지표 아래쪽에 생성된, 이제 마그마가 생성된 곳을 열점이라고 하죠. 일본 아래는 열점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 일본은 섭입대 부근이에요. 그래서 플룸 하강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열점이 존재할 확률이 낮고요. 그림과는 하와이 섬의 생성 과정이고요. 나는 엠펠러 해산 열도와 하와이 열도의 분포와 생성 시기를 나타냈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열점은 고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판의 이동에 따라서 화산섬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래 이제 그림을 보시면요, A 화산섬과 B 화산섬, C 화산섬을 비교를 하면 C 화산섬이 가장 최근에 형성된 화산섬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 열점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열점으로부터 거리가 먼 화산섬일수록 나이가 많은 화산섬, 그리고 화산섬의 이동 방향을 통해서 판의 이동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A하고 B 화산섬을 통해서 7천에서 4천만 년 그 사이에는 화산섬의 이동 방향이 B 방향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판의 이동이 B 방향이 되는 거고, 4천만 년 전에서 40만 년 전 사이는요, 화산섬의 배열이 D 방향으로 배열되기 때문에 판은 D 방향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번부터 볼까요? 가에서 하와이 섬에서 멀어질수록 열도를 이루는 섬의 나이는 증가를 해야 되고요. 나에서 A, B 중 하와이 섬의 위치를 고르시오. 하와이 섬은요, 열점 위에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섬이죠. 그래서 나이가 가장 적은 시점이 되는 거고. 3. 엠펠러 해산 열도와 하와이 열도의 배열 방향이 다른 까닭을 물어보고 있죠. 여기 보시면요, 이 B 지점의 섬을 기준으로 판의 이동 방향이 변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엠펠러 해산 열도와 하와이 열도의 배열 방향이 다른 까닭은 판의 이동이 변했기 때문이다.
나에서 A, B, C 중 하와이 섬의 위치를 고르시오. 하와이 섬은요, 현재 생성되고 있는 화산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나이가 어린 40만 년 전에 위치인 C점이 되는 거고요. 엠펠러 해산 열도와 하와이 열도의 배열 방향이 다르죠. 그 이유는 하와이 열도가 생성될 때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4의 1번 하와이 섬은 판의 경계가 아니라 판의 내부에 있는 거고요. 하와이 섬은 플룸 상승류가 있는 지역, 그쵸? 열점 위에 하와이 섬이 상승됐기 때문에 플룸의 상승류가 있는 지역에 위치한 거고, 태평양판의 이동 방향은 B에서 D가 된 거죠. 그래서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하와이 열도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점차 하와이 섬의 북서쪽의 위치 변할 것이다. 현재 하와이 섬은요,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되는 거고요. 또 태평양판은 북서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하와이 열도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판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인 남동쪽으로 위치가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열점은 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열점은요,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하와이 열도의 분포로부터 판의 평균 이동 속도를 구할 수 있다. 하와이 열도의 암석의 나이 그리고 하와이 섬으로부터 거리를 알면 평균 이동 속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